자, 오장 투자 전략입니다. 더 증시 라이브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수요일도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부터 할까요? 새로울 건 별로 없어서 지수 얘기는 뭐 큰 의미도 없고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도 아니고 하여튼 코스피 3,200, 코스닥 800 거기에서 밑으로 멀어지거나 위로 올라가서 멀어지거나 그러면 땡겨오잖아요. 자꾸 이쪽으로. 그렇죠. 중심으로. 그 만기 지수가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다. 뭐 정확하게 3,200은 아니겠지만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코스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다음 그렇죠. 주죠. 그래서 아마 만기 지수는 3,200선 근접해서 그 어디 즈음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에 내재 가치, 시간 가치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뚱뚱하다는 표현은 이제 저희 시장 용어고 가치를 깎아먹기 위해서 옵션을 양매도를 뭐 콜옵션이건 풋옵션이건 양매도를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가격은 이제부터는 뭐 시간 가치가 그렇죠. 뭐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그거 같고요. 따먹으려고 보통 저희 이제 그거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옆으로 이제 줄대고 쫙 긋듯이 지수가 이제 평행선 거의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깰 정도의 뭐 강한 재료가 있다면 그 깨지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일단 뭐 3,200선 뭐 근처에서 일단 마감할 가능성 뭐 위든 아래든 큰 변화 없이 마감할 가능성이 일단 만기까지는 예상되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뭔가 움직이는 것을 만기 지수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다면 만기 이후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 없이 시장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지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보통 이제 지수를 자꾸 저희가 의미는 없는데 뭐 코스피 선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ETF 인덱스 ETF를 하시거나 아니면 옵션은 요즘 개인 투자들이 거의 안 하시니까 이 파생 상품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의미는 없잖아요.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한 시세만 관심이 있고 근데 지수가 옆으로 개걸음 보통 우리가 횡보한다고 하죠. 그럴 때 오히려 개별 종목들은 탄력이 좋아요. 수익률이. 네, 그리고 이제 섹터 ETF에 최근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워낙 많아서 또 섹터 ETF의 수익률이 상반기에 뭐 워낙 좋았으니까 네. 원전 뭐 방산 이런 ETF들은 하나그룹 이런 것들은 굵직한 산업으로. 네. 뭐 잘 접근하셨다면 오히려 뭐 지수보다 몇 배의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은 관심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 넘어와서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희석되고 있잖아요. 네. 뭐 원전 뭐 얘기 많이 하지만 앞에도 2번 했거든요, 저희.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새로운 건 사실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신고가 내고 있는 몇 종목들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바이오 나면 쪽.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업종 상관없이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 나면 다 제자리잖아요. 네. 오히려 2차 전지나 배터리 쪽, 물론 우리 최현대 매니저가 또 선호했지만 뭐 시세라는 게 쫙 뽑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쫙 또 미끄럼 타듯이 그래서 국장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주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네. 제때 팔지 못했으면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수익은 좋을 수 있었는데 다시 뭐 원 위치 된다든지 이러면은 실망감이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원전도 세 달째 제자리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점은 뭐 72,000원, 뭐 저점은 뭐 단기 박스에서 51,000원. 두산 에너빌티? 근데 51,000원에 샀으면 뭐 단기적으로 20% 수익이 낮겠지만 그런데 그 세 달의 움직임은 결국 한 6만 원 중반대에서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이런 종목군들이 다 이렇게 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재료가 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도 비교적 뭐 완전 강한 이슈가 나왔는데 종목군들 움직이는 거 보면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도 좀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외신에서는 전부 열병식 때문에 난린데 네. 뭐 우리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관심을 돋우기에는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뭐 북중러 모인다 뭐 이런 식의 그걸 이제 표현을 반미의 연대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또 줄 서야 되기 때문에 자중을 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특별한 언급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과연 반미 북중러로 가는가? 근데 트럼프의 시각은 어떠한가를 뭐 제가 국제관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서 하잖아요. 대신에 미국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알아서 하면
뭐 그게 러시아든 중국이든 인도든 그냥 내버려 두는 편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미국에 거슬리면 그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정도의 뉘앙스로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로 지금 반미에 북중러가 모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중국이 그래도 우리 편을 조금 만들려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인지는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한중일 북중러로 이렇게 구분해가는 것은 트럼프의 생각과는 많이 좀 다른 분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게 또 뭐 당장 큰 재료가 되지는 않는 거고 어찌됐건 지수는 지금 에너지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묶어두면은 뭐라 그래야 돼? 이 에너지 넘치는 뭐 강아지라고 쳤을 때 산책을 못 해가지고 묶어놨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쌓이잖아. 그러면 줄이 풀릴 때 어느 방향으로든 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위든 아래든. 네네. 자, 그거는 이제 아직 가는 데에는 가늠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차하고 좀 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뭐 지금 그래도 주목받는 것들이 사실 뭐라 그래야 돼? 컨텐츠? 지금 또 하나 이슈되는 게 뭐예요? 그 어쩔 수 없다? 네네. 최근에 영화. 네, 방찬욱 네. 감독의 영화가 아직은 지금 많이 도출되지는 않고 있는데 24일 개봉이니까요. 24일 날?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그 영화제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콘텐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 네. 지금 7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이 173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연간? 네, 그런 관광 대국으로 갈 가능성. 그래서 올해 벌써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900만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서울이나 이제 유명 관광지에 계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외국인들이 진짜 2019년도 대비해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많아졌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아, 그래요? 돌아다니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근데 뭐 저희 이제 스튜디오 밖에 1층에도 네. 바로 이제 한국의 집이라고 해서 여기 남산. 네, 그 남산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한옥 몇 개 이제 가져놓은 그런 약간 관광지가 있는데 네. 여기 오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피부로 느끼거든요. 계속 많아지고 많은 있다는 분들이 거. 오죠. 깃발 네. 들고 우리나라도 뭐 관광 나가면 이렇게 깃발 따라가듯이.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1,900만이고 내후년 정도에 지금 한 2,700만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대로 갈진 모르지만. 네네. 근데 지금 이 캐대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컨텐츠의 파급력으로 일단. 네, 근데 컨텐츠가 파급력이 된 건 맞지만 그 부가된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떤 컨텐츠로 끝나는 거면 그냥 끝나는 건데 지금 캐대언보다 더 시장의 관심을 제가 보기에 받아야 되는 건 캐대언 싱얼롱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컨텐츠에서 그 캐대언 싱얼롱도 순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컨텐츠 한번 유행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제 밈화, 트렌드화 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한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 플러스 9월 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풀리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계속 뭐 조방원 뭐 이런 얘기들만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호텔 못 늘렸잖아요. 네. 2019년도에 확 늘렸다가 코로나 오면서 엄청나게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숙박업, 그렇죠. 부가적으로 면세도 요즘 뭐 난리라면서요. 면세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서 난리라고. 잘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호텔을 늘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명동에 이제 호텔 가격 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숙박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잘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네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서울의 명동의 호텔에서 잘 일은 거의 없다 보니까 잘 체감을 못하지만, 최근에 가격 보시면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 많이 올랐네. 뭐 4성급, 5성급 뭐 70만 원, 1박에 8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쪽도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동안 뭐 호텔 신라 말고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네. 오늘 또 신고가에 가고 있는 종목 하나를 보면 GSPNL이라고 네. GS 리테일에서 불리한 지금 기업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GSPNL. 네. 뭐가 또 이름 바꾼 거예요? 바꾼 게 아니고 리테일에서 분리된 기업인데 이게 이제 파라나스하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신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호텔 신라는 면세가 주력이지만 여기는 호텔이 주력이니까 호텔이 주력인 곳은 최근에 이제 마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신규 공급 아직까지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부산에 또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 근데 파라다이스는 호텔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카지노 카지노? 성격이 강하니까 그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그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국인들 그 뭐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옛날에 중국인들처럼 막 유커들처럼 화장품 쓸고 다니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뭐 물론 올리브영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거에 이제 그 쓸고 다녔던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카지노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호텔 쪽에서는 GSP&L을 봐야 되지만 다른 쪽을 놓고 보게 되면 카지노 최근에 좀 쉬고 있었는데 네.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그런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다시 또 오는 것은 아닌가. 당면에서 또 보면은 늦으니까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못 타고 오나? 대한항공 주가는 또 왜 이렇게 내려왔지? 그쪽 대한항공은- 자기네들 국제항공사 타거나? 아니 그것도 있는데 대한항공은 저것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거? 그 보잉 항공기 산다는 것 때문에 아, 재무적 부담. 투자금은 있나 뭐 이런 아, 얘기 때문에 오케이, 빠지고 오케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되는 게 카지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호텔 관련주 살펴봐야 되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면세점은 결국은 임대료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적자 내는 건 손님이 안 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은데 이걸 낮춰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천 그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낮춰주면 우리가 배임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면세점 안 가고 있는데 계속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 자체는 결국은 협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 되지만 만약에 협상이 좀 잘 끝난다면 호텔 신라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상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호텔은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화장품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화장품. 화장품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저도 좀 부정적이에요. 좋다고 본다고? 아니요.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저는 좀 약간 중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화장품을. 네.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 못 하겠고. 자, 그러면 마무리 줘야 되는데 어떤 숙박업에 대한 이게 실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파급적인 산업들은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고 추가 반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이제 호텔 쪽은 순수하게 올라가고 있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많이 몰려온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미리 파라다이스와 GKL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 항공은 대한항공은 뭐 그렇다 쳐도 이제 사실 항공사들도 영업 마케팅을 할 때 겉면이라 그러죠. 항공기 겉면에다가 막 뭐 캐대언 같은 거 이렇게 프린팅 그게 좀 어려울까? 근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 자체는 렌트해서 쓴 거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캐릭터를 우리가 마음대로 마구 쓸 수 없으니까. 소니 거라서 뭐. 네네네. 그렇겠네. 저기 소니 저작권. 것도 아니죠. 그 저작권을 다 저쪽으로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넘겨버린 상황이니까. 어떻게 넷플릭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미리 선점한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의 그렇죠. 수혜를 누릴 라면 수가 봉지에다 있는데. 프린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비행기 전체에다 하는 것도 다른 문제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희 그냥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면은 뭔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붐업이 되고 좋을 텐데. 근데 벌써 그런 투어들은 내부적으로 상품들이 막 생기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는 24일 날 개봉? 네. 그건 CJ E&M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주가가 또 반응이 별로 없네요. 하루 반응했다가 이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코스피 국장스럽게 잠깐 반응하고 또 사그라. 근데 언제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리스트에다가 담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뭐 아까 우리 화장품 할까요? 내일? 화장품 네, 그러죠. 한번. 좋아요. 내일 화장품 한번 합시다. 이래놓고 내일 또 까먹는. 자, 하여튼 오후장 투자 전략이었고요. 오늘 좀 보지 않는 분야에서 숙박업이나 호텔업 이쪽 외국인 관광객 매칭 지어봤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